새별이의 아적북세 서사시 형평 3부작 송이복 1부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차별이란 없었어라. 저 백정이란 이름 흔들면 흔들리는 이름 모질고도 가혹한 숙명의 이름이었다. 백정들은 상투도 올리지 못했고 탄건을 쓸 수도 없었다. 팔자걸음을 걸어서도 양반 다리로 앉아도 아니 되었다. 고개는 숙이고 몸은 구부리고 늘 공중공중 뛰어야만 했고 뛰어도 평민 이상의 사람을 앞지르면 아니 되었다. 때로는 외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야만 했다. 양반 아이들, 평민 아이들에게도 반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었다. 두루마기를 입을 수 없었고 갓 대신에 늘 패랭이를 써야만 했다. 백정의 안악내에게는 백정사내보다 더 가혹했다. 백정이란 신분차별과 계집이란 성차별, 두 겹의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백정 여인은 평소에 먹색 저고리를 입고 올린 머리를 하되 비녀는 꽂을 수 없었다. 1909년 진주교회에서 백정과 동석하기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나온 타협안. 교회를 출입할 때 치마에 검은 배 조각을 달아야 했다. 쇳내 백정연임내 하드키. 이 모든 거야말로 하늘의 형벌이 아니리요. 낙인이 아니리요. 사람을 차별하는 이 나라 제도가 어찌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이루어졌으리.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이 땅의 관습이 어찌 각중에 생겨났으리. 가축의 고기를 먹는 자 어찌 존귀하며 이것을 제공해 주는 자 어찌 비천한가. 2부 석인회에 붙이는 성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돌쇠라고 불렀다. 아들에게는 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석씨라는 성을 붙여주었다. 자신이 돌쇠니까 돌석자를 성으로 삼은 것이다. 늘 아들에게 얘기하곤 했다. 사람은 마음씨가 어지러야 되는 기라. 비록 귀찮은 백장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사람이 마음속에 어진 마음을 품어야 올바르게 사는 것이니라. 마음속에 어짐을 모으라고 해서 모을 회자 인회인 것이었다. 본디 백정에게는 이름자에 고상한 글자를 쓰지 못하게 했다. 충, 효, 인, 의, 예, 지 등. 돌쇠는 생각하였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어지린 자를 쓴들 어떠랴. 백정 돌쇠는 평생토록 소를 잡았지만 대를 이어 소를 잡는 게 죄업 짓는 것 같아 아비로서 아들에게 대장장이 되라고 일렀다. 석인회는 살림에 필요한 연장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각종 농기구와 소 달구지용 바퀴와 말금용 편자까지 만들었고 특히 칼 종류를 만들기 위해 쇠를 두드리고 모양을 잡고 또 날을 가는 과정을 익혔다. 또한 업장을 피하려고 도축용 칼보다 고기를 써는 칼을 주로 다루었다. 칼등과 칼날 사이를 얇게 하면 고기의 포마저 어렵지 않게 뜰 수 있는 것도 그가 터득한 경험의 하나였다. 진주 공설시장의 푸죽간 정육점에서는 석인회가 만든 칼을 모두 좋아했다. 그는 공설시장의 상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지냈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격상되어도 나라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다. 나라의 흥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주 사람들의 육고기 수요는 갈수록 늘어만 갔다. 석인회는 대장장이 기술보다 장사가 낫겠다고 생각해 시속을 쫓았다.
백정 아들놈이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해도 좋다. 천덕꾸니로 자라온 나도 보란듯이 재물을 얻으리라. 그는 진주 공설시장에서 쇠고기를 파는 가가를 열어 장사를 시작했다. 그는 장사를 하면 할수록 큰 돈을 벌었다. 10년도 되지 않아 진주 바닥의 자산가로 성장했다. 석윤회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치산에 성공을 거두었으나 차별 대우를 받음으로써 마음에 쓰라린 상처를 2차례나 입었다. 1909년 교회 동석 거부 사건이 있었다. 그의 나이 19살 때 일이었다. 그는 아내와 교회를 다녔는데 일반 신도들이 동석 예배를 거부했다. 백정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없다고 할 때 외국인 목사는 하나님 앞 모든 인간이 다들 평등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중재를 했다. 처음엔 따로 백정들을 위해 예배 모임을 가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가림막을 설치해 함께 예배를 보는 일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외국인 목사가 귀국하면서 후임의 외국인 목사가 부임해 왔다. 교회에 가림막이 설치된 이 희한한 광경을 목도한 그는 용기 있게 가림막을 없애버렸다. 이때 한 신자가 선동해 70명이나 되던 일반 신도들이 모두 퇴장해 버렸다. 우리가 어찌 백장들과 예배를 함께 올리겠소? 새로운 목사는 물론 여남은 사람의 백정 신도는 이 돌발 사태에 무척 당황했다. 이들 가운데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석윤회 내외가 끼어 있었다. 이들이 이때 얻은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918년 아들의 공립보통학교 입학이 거부되었다. 석윤회에게는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그는 소를 잡지 않았다. 칼을 만드는 일과 칼로 소고기를 써는 일을 해도 칼잡이 아버지처럼 백정에 진배 없었다. 그는 아들에게만은 업의 내림을 이어주지 않게 하기 위해 공부를 시키려고 애썼다. 다행히 아들 용길은 제조에 기미가 있었다. 앞으로 훈도 일을 하게 할 요량이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할 심산이었다. 그런 아들 용길의 입학을 학부형의 항의가 빗발친다는 것 때문에 취소한다고 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지었다. 할 일 없이 석윤회는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고는 야학교에 아들을 입학시켰다. 얼마 후면 진주에도 상급 학교가 개교된다고 알려졌다. 경상남도가 세울 사범학교와 진주부가 세울 고등보통학교가 그것이다. 앞으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급 학교를 입학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백정 아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게 안 입고 오면 향후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세월은 남강의 물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1923년 4월 23일 오후였다. 시내 도심의 한가운데에 진주 좌가 자리하였다. 뒤편에는 중국식 차관이 있었다. 저녁에는 고량주와 청요리를 먹으면서 세 줄의 풍류를 일삼는 일본 얘기를 부르기도 하는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세 사람 앞에는 중국차와 다과가 놓여있다. 내일의 행사를 앞두고 석윤회는 진주의 사회활동가인 장지필과 강상호를 초치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세 사람의 표정이 결연했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석윤회가 먼저 운을 뗐다. 잘 알다시피 내일 청년회관에서 형평사 기성회 조직대회가 있을 깁니다. 비로소 창립이 되는 기라에 우리 무지렁이들을 이끌 두 분 선생님들의 역할이 기묘할 터 왕조시대에 천역의 백장들이 있었소. 지금도 이 고을에선 소백장들, 개백장들이
옥봉촌 씨앗 고개와 서장대 성곽 귀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지요. 왕조시대가 가고 외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소. 이제 조선은 백장들을 차별하는 관습을 없애 새로운 모둠사리를 열어야 합니다. 이태전에 외국에서 우리 백장같이 천한 불황민들이 물처럼 평평함을 쫓는다는 수평사를 조직했다는데 형평사 역시 글자 그대로 형평이외다. 막대저울처럼 공평함을 추구하는 모임이외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사회는 모름지기 사람이 누구나 푸대접받지 아니하고 누구랄 것도 없이 고루고루 사람 대접을 받는 사회, 낱낱이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바람직한 모둠사리를 이루는 사회라에. 장지필과 강상호는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석윤회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형평사는 수십 명이 뜻을 함께하는 모임. 내일이면 창사를 선언하는 날이다. 내일의 선언이 조송 땅 골곳 샅샅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리라. 이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장지필은 본래 의령 사람이었다. 의령은 진주와 맞붙은 곳이다. 백정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성공해 재물 가진 이도 있었다. 장지필의 아버지가 그랬다. 못 배운 포안을 지체 낮은 서러움을 아들에게 물러주고 싶지 않았다. 석윤회의 마음도 그랬다. 백정의 아들 장지필은 일본으로 유학하여 명치학원 전문부에서 3년을 수학했다. 그가 귀국할 때는 국치를 당한 경술련 전후. 왕조시대의 봉건 유습은 점차 사라지고 세상은 좀 바뀌는 듯했다. 그는 관인이 되기 위해 총독부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민족에 표기된 신분 때문에 좌절하고 말았다. 붉은 글씨로 된 도수는 짐승을 잡는 칼잡이라는 뜻이다. 그의 아버지가 도수였지 자신은 도수가 아니지 않은가? 신분 세습에 대한 생각은 시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 그는 이 대목에 이르러 절망했다. 관인으로 입신하지 않고서도 세상 바꾸는 일에 보탬이 되게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품었다. 어찌 반드시 백정이 붉은 글자여야 합니까? 망나니 세입구는 와 사람 대접 못 받습니까? 소가죽 물건을 만드는 갓바치 피장을 두고 이르는 저 두벌 백정은 웃잘끼며 버드나무를 꺾어 키나 바구니를 만들며 살아가는 고리 백정은 또 웃잘깁니까? 장지필은 총독부 관인으로 입신하려다가 당한 수모를 떠올렸다. 석윤회는 세상의 일들이 모두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다. 가죽 다듬거나 고리 엮는 손질보다 짐승의 피를 낭자하게 뿌리면서 목숨을 앗는 칼질이 더 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죽신을 만드는 해장 중에서도 혼례식의 꽃신을 만드는 이는 천역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예인으로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간의 사정 오죽하겠소. 기생도 백정을 경멸하는 세상인데. 장지필도 여기에서 더 물러서지 않는다. 먹물이 베인 그의 생각은 현실 너머로 지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상주의자였다. 모든 천역의 차별받음은 모두가 피장파장, 뜰 아래 머리를 조아리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 모든 천역이 내남 없이 힘모아 대동의 한살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외놈들에게 빼앗긴 이 나라도 되찾겠죠. 강상호는 양반가 후손이며 천석군의 아들. 1910년에 공립 진주 실업학교에 입학하여 1912년에 이르러 같은 학교지만 교명 바뀐 진주 공립 농업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3.1 운동 때 지역의 주도자로 체포되어 대구 교도소에서 1년 남짓 감옥살이를 했다. 또 그는 동아일보 초대 진주 지국장이었다. 그가 형평운동에 관여한 연유가 있었다. 옥봉청의 백정마을에 사는 김강두라는 이는 개를 잡아달라는 젊은이들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해 마치 개처럼 맞아 죽었다. 일본 경찰도 호적이 없는 이의 죽음이라고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 집단 폭행으로 사람을 패 죽였는데 살인이 아니라는 것. 이에 강상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김강두 살인 사건은 그의 마음을 심하게 격동시켰다. 양반의 후손이며 천석군의 아들인 그가 무엇이 부족해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에 애면글면할까? 정의의 감정이 아니고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 진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소이다. 백종놈 때려 죽이고도 살인으로 친다. 얼척없는 일을 당할 때 쓰는 말이지요. 말의 쓰임새와 달리 이 속담에는 백정이 사람이 아니니까 죽어도 싸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말세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도 그런 말을 쓰지요. 자신이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이라고 빡빡 우기는 백정이 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모 그야말로 진정 사람이 아닐 것이외다. 이런저런 생각들은 우리가 경계하는 반형평 관념이외다. 강상호는 과거에 있었던 김강두 살인사건,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 법의 심판을 받았던 이 해괴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마치 열변을 토하듯이 말했다. 그는 늘 피가 뜨거웠다. 그가 경계하고 있는 형평에 대한 저항을 모두가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검고 어두운 역사의 한 줄기의 빛이나마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석윤회는 무겁게 닫힌 입을 다시 열었다. 그는 조심스레 말투의 격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농청의 저항이 무척이나 거세게 나올 것이요. 향후 형평을 반대하는 이들의 광기 어린 눈빛이 사뭇 두려울 따름이에다. 내일이면 우리의 형평사가 창립하거니와 또 내일이면 도립사범학교가 개교하오. 이제 백정의 아들도 훈도가 될 수 있을 터전이 마련된 것이오. 백정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다면 학교를 그만두면 되오. 석인회는 아들 용길이 사범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갈 것을 평소에 바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도 장지필과 강상호의 마음에도 두려움과 희망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내일에도 새별이 위로 아적북새가 벌겋게 물이 들리라. 진주 땅에 골골 샅샅이 물들고 빛을 내리 비추리라. 내일이면 물들 새별이의 아적북새는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경축의 전조가 되리라. 이 자리에 모인 세 사람은 왠지 모를 설렘과 희망에 달떠 있었다. 1923년 4월 24일 청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형평사 기성회 모임이었다. 요즘의 표현대로라면 창립총회라고 할 수 있다. 형평사 발기인 일동으로 발표된 창립선언문 형평사 주지를 발췌하면 이와 같다. 낮으며 가난하며 열등하며 약하며 천하며 굴종하는 자 누구인가? 슬프다. 우리 백정 아닌가? 이 사회에서 우리 백정의 연혁을 아는가 모르는가? 우리는 서로 부조하여 생활의 안정과 공동의 존립을 꾀하기 위해
본사의 주지를 선명히 표방하고자 하노라.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발기총회가 열렸다. 형평사 사칙을 통과하고 창립 축하식을 여는 방식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도자 중 연장자인 석윤회가 사원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사원 여러분, 백정이란 이름은 세종대왕이 지어주신 거요. 양민들과 사이좋게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다. 본래 백정은 평범한 백성이란 뜻이외다. 눅수그리한 백정이 방가 애 젊은이에게 반말이나 욕설 들어도 되겠소이까? 이제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이 500년이 지나고서야 실현되려고 하오이다. 사원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보냈다. 예제 옳소 옳소 하는 소리가 들렸다. 5월 13일에 진주좌에서 형평사 창립에 즈음한 축하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전 조선의 형평 지도자 400여 명이 마치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진주에 주재하는 일본인 기자가 축사도 했다. 국내 언론은 경쟁적으로 취재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축하식의 여흥을 위해 기생들의 공연을 계획했지만 진주 지역의 기생조합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대신에 일본 가무단이 초청되어 공연을 했다. 반형평운동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기미라고나 할까? 5월 14일에는 참여자들이 청년회관에 다시 모여 형평사 지방대회자 회의를 가졌다. 사회자는 어릴 적 한약국집 아들 신현수. 사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지만 먼저 우리의 조직을 잘 정비해야 합니다. 모든 부서의 사업을 총괄할 상무위원이 필요했다. 그 시대의 다른 명칭으론 서기장, 요즘의 적절한 명칭이라면 사무총장이다. 상무위원은 급여가 주어지는 실제의 책임자. 전국에서 모인 사원들은 상무위원으로 진주의 장지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천지를 흔들었다. 1923년은 한 해 내내 반형평으로 전국이 들끓었다. 예상보다 사태가 심상치 않았다. 반형평의 정서를 이끈 횃불잡이 역시 진주의 농청이었다. 농청원들이 대안동 강상호 집에 몰려가 고함을 크게 지르면서 겁박했다. 새백장 강상호 퍼뜩퍼뜩 나온나. 지체 없이 나와서 소 잡아라 카이. 농청원들은 강상호처럼 백정이 아니면서도 형평사 일에 관여하면 새백정이라 했다. 진주의 대표적인 새백정은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등 향촌에 개명한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본디 백정이 아니었다. 정의의 감정이 없이는 결코 나설 수 없는 시대의 지사였다. 진주에 이어 여기저기에서 반형평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해에서는 엄청난 폭력이 있어 농청 청년 10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반형평 폭력 사태는 크건 작건 간에 울산, 제천, 수원, 예천 등지로 이어져 갔다. 이런저런 저항이 있어도 형평사는 전국 규모의 사회단체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1923년 11월 전 조선 형평 대표자 대회에서 장지필은 단체의 책임자로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 백정은 당치 않은 억압과 박대를 받았소. 형평사를 해체하라고? 자살하라는 거요? 형평사는 1923년 말에 이르러 진주 본사의 지사 12군데, 분사 67군데를 가진 조직체로 확장되었다. 한 해도 되지 않아 전국에 작지 않은 그물망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에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사회주의의 후원을 받은 젊은 혁신파의 등장,
진주 본사가 보수적이라면 혁신파는 진보적, 지역적으론 중부와 남부로 갈리고 있었다. 강상호가 남부에서, 장지필이 중부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었다. 형평사 창립 1주년 기념식이 진주와 서울 양쪽에서 열렸다. 종단에는 혁신파가 서울 사옥을 마련했다. 1924년 8월 형평사 중앙총본부를 신설하고 이것을 서울 사옥에 두기로 결정했다. 진주본사의 위상은 한낱 경남지사로 낮추어졌다. 형평사는 1935년까지 존속했다. 12년의 우여곡절이란 필설로 형언할 수 없었다. 형평사가 해체되고 대동사가 계승했지만 친일 부역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형평사 12년사를 실질적으로 완성한 이는 강상호였다. 그 많은 재산은 사회의 활동비로 쓰였다. 해방 후에 자익단체에 그가 잘못 관여해 그의 집에 서슬이 퍼런 우익 청년들이 협박하려 왔다. 이들이 새앙지 풀방울이 드나들듯이 하더니 가재도군이 땅 문선이 하나 둘씩 사라졌다. 그는 마침내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그가 1957년에 세상을 하직하고 떠날 때 대한축산기업연합회 회장이었던 석윤회의 주도하에 축산인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는 새별이의 양지에서 영면하고 있다. 석윤회의 아들 용길은 경남공립사범학교를 졸업, 도일해 천하의 인재들이 모인다는 동경고사에서 학업을 마쳤다. 그는 한국전쟁 후부터 대학교의 교수로서 유럽 인권사를 연구했다. 그의 딸 옥수는 급으로부터 백성의 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일신 고녀 입학을 포기하고는 대안동 집의 인근에 있던 진주 건번에 들어가 기예를 배우고 익혔다. 옥수는 특히 가야금 병창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 국가 주요 문화재로 선정되기도 했다. 석윤회는 강상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에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다. 평소에 그가 유언한 대로 화장을 해 남강에 뼈가루를 뿌렸다. 3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즈음에 진주에 350명 정도의 백정이 살고 있었다. 전국으론 4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진주의 백정들은 대체로 두 곳에 모여 살았다. 가축을 잡으려면 물이 필요해서다. 진주성 서장대 아래 나불천이 흐르는 곳에 옥봉촌 씨앗고개로 내려오는 곳에 백정 마을이 생겨났던 것이다. 백정의 아낙네들은 억척 어멈이었다. 머리 위에 생고기를 담은 질그릇 동이를 이고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 가족을 먹여 살렸다. 적잖이 그랬었다. 김인현 만세 사건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적 동원이었다면 4년 후에 일어난 개해년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평등과 인권을 위한 사회운동이었다. 또한 자력갱생의 근대화 운동이었다. 해방 이후에 도축업자를 백정이라고 낮잡아 보는 일이 거의 사라진 것도 12년 형평운동이 이룬 성과일 터. 형평운동이 사회주의와 연계되기도 했지만 궁극의 지향점은 서로 다르다. 사회주의는 계급투쟁을 중시하지만 형평운동은 계층 간의 화해 일치와 화평세계를 추구하려고 한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세세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 대동세상의 아름다운 형평을 이루려고 한다. 한국사 19세기는 삼정이 문란한 저 밀란의 시대였다. 갈등과 대결 구도는 읍인과 촌민에 있었다. 읍성에 사는 벼슬아치와 아전바치, 그 가족들, 기생과 간노 등의 읍인은 한 곳에 모여 사는 일종의 도시인,
향촌 사족과 미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일종의 시골 사람. 홍경래 난과 민주 밀란과 단성 밀란은 3인이 일체가 된 정례였다. 그 피해자였던 민이 왜 형평운동 때 가해자가 되어 미친 듯이 날뛰었나? 의빈과 촌민의 공간 대결이 아니라 농청 평민과 형평 천민의 갈등이 빚은 계층 충돌이었다. 희생양 싸움이었다. 백정은 희생양이 되기 싫다고 했고 농민은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역사의 피해자끼리 이간질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지배자가 추구하는 역사관. 형평운동 때 일제강점기의 지배자인 일제가 뒤로 돌아서서 웃었다. 서양의 희생양은 고대 유대교 의식에서의 죽임당한 염소에서 중세 마녀 사냥으로 또 메카시즘과 인종차별로 이어져 왔다. 동양의 희생양은 기실 희생양이 아니다. 이른바 희생우라고 해야 할 게다. 고대 중국의 제사의식에 양을 바친 게 아니라 소를 바쳤다. 희생이란 한자어의 소우변이 2번 반복되는 까닭이다. 소는 이래저래 불쌍하다. 흑인 청년이 경찰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도쿄 한복판에서 조선인은 바퀴벌레니 밟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혐한 시위대. 인도의 불가촉 천민은 형평정신의 세계사적 현재성은 지금 사라진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다. 새별이의 아적북새가 곱게 물들리라. 이 세상에서 차별을 받거나 버림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꿈속에